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술충미,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진술충미 이 네 개가 보통 보게 되면 임묘다, 입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충발하게 되면 계고도 하고, 그 다음 기존에 있는 물상은 임묘가 되고,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 진토는 인묘진을 지나왔고, 미는 사오미, 그 다음 신유술, 해자축. 이 끄트머리 글자입니다. 이 진토에는 이제 지장간 을, 개, 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는 정을기, 정을기. 술은 신정무. 축은 개신기, 개신기. 이렇게 지장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토에 있는 을목은 인묘진을 건너서 온 글자잖아요. 여기 인목은 이제 간목이고, 묘목은 이제 간목과 이제 을목이 같이 공존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진토는 여기를 이제 초기라고도 하고, 여기라고도 합니다. 여기 중기, 본기라고 하는데, 진술충미의 이 첫 번째 초기에 있는 글자, 이제 이 을목은 이 목의 끄트머리에 있는 글자잖아요. 목 방압 운동에 이제 끄트머리에 있는 글자입니다. 이 간목과 갑을목과 여기 을목이 이제 진토 이제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잔존 세력으로 남아 있는 어떤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사화에 이제 병화가 있고, 오화에 오병기정이 있지 않습니까? 병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미토에는 이제 정화가 이제 들어온 것이고, 신술도 마찬가지 경금, 여기 경신금, 그 다음에 이제 술토에 이제 신금이 있고, 해자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수 자수, 그 다음에 여기 임수란다. 해수죠, 해수. 그 다음에 이제 해수 자수, 임수 맞죠? 임수, 그다음 개수. 이렇게 됩니다. 개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장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이 진토 속에 있는 이 개수를 한번 보게요. 이 개수는 원래는 임수가 이제 개수로 이렇게 응축된 거죠.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왜냐하면은 이제 진토는 수의 이제 묘고지가 됩니다. 수의 임수 무의 묘고지가 됩니다. 진토는 이제 신자진이라는 수의 운동이 이제 신금에서 시작이 되고, 임수가 신금에서 장생이 되잖아요. 12운성으로. 그리고 이제 자수에서는 임수가 이제 제왕이 되고, 그 다음 진토에서는 이제 임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임수를 그대로 진토에 집어넣기란 상당히 이 부피나 양이 상당히 큽니다. 부피나 양이 너무 상당히 크고,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임수 자체로 이렇게 들어있으면 외부에 상당히 노출될 수가 있는
노출되기 쉬운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임수를 개수로 이렇게 압축시켜서 그 컴퓨터에 보게 되면 압축 파일 같은 거 들어보셨죠? 압축 파일 형식으로 압축해서 이 개수로 이렇게 집어 넣어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미토에 있는 이 을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토는 해묘미 운동을 한 거잖아요. 이 해묘미는 목의 운동입니다. 간목의 운동이죠. 간목의 운동입니다. 해수에서 간목이 태어나고 장생하고 묘에서는 가장 거대해지고 제왕이니까요. 미토에는 이제 간목이 이제 그 자기의 맡은 임무를 다 하고 드디어 이제 그 어떠한 창고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압축돼서 을목으로 압축돼서 이렇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게 되면 아시죠? 그 다음 바로 다음 계절이 이 금의 계절이거든요. 금의 계절. 금은 뭡니까? 금의 계절에 이 목이 간목으로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금의 그 계절로 가게 되면 간목은 이제 끝이 나거든요. 더 이상 그 명맥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쨌든 이 간목은 다시 해자축을 지나서 임묘진으로 끌고 와서 그 목의 세력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목의 세력을 유지시키지 못한다면 상당히 어떤 그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간목은 시종자의 이제 신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그 성분인 것입니다. 이 간목이.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미토에 간목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 신유술, 금 운동하는 신유술, 가을의 계절로 넘어간다면 이 간목은 이제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유술이란 그 가을의 기운을 넘어가기 위해서 목이 아닌 척 을목으로 이렇게 미토에 저장, 압축을 해서 이렇게 존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술중 정화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술중 정화는 이제 병화가 압축돼서 정화로 이제 아주 작게 농축시켜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게 되면 그 다음 계절이 수의 계절입니다. 겨울의 계절이죠. 해자축이. 수의 계절을 이제 술토가 끝나면 이제 해자축 수의 계절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병화로서 그대로 노출되면 꺼져버리죠. 불이. 그래서 이 병화를 수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화로 이렇게 농축시켜서 이 수의 계절을 이제 넘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화가 그다음에 여기 인묘진의 인목에서 장생이 되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인목에서 이 술토가 이제 인오술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인오술 운동. 인목에서 인월에서 장생이 되고 오화에서 가장 이제 그 기세가 가장 커지는 것이고 술토가 되면은 이제 술토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임무를 마치고 다시 저장돼서 수의 계절을 지나서 다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자연의 섭리 계속 돌고 이거 하는 것이거든요. 목화금수가요. 이게 만약 하나라도 그 중간에 만약에 그 기운이 소멸돼 버린다면 우주의 그 기운 돌아가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기운이 더 이상은 존재하지 못하고 그냥 한 여름이 되거나 한 겨울이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자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해자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은 이제 신금이 있잖아요. 중기. 이 중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을목, 정화, 이제 개수. 이 중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진술충미에 들어있는 그 중기의 기운은 원래는 그 양의 모습입니다. 양. 경금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금이 있는데요. 이 신금은 원래 경금의
그 물상인데 이 신금으로 농축시켜서 놔둔 겁니다. 왜냐하게 되면 경금도 마찬가지로 인묘진이란 이제 봄의 기운을 그 다음에 이렇게 누릴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금으로 그냥 노출돼 있으면 경금은 이 목의 계절에 끝장이 나거든요. 더 이상 명맥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금으로 이렇게 농축돼서 아무도 모르게 이 인묘진이라는 봄의 기운, 봄의 그 사령들에게 노출되지 않게 모르게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왜냐하게 되면 이 사옴이 사화에 이제 사화 계절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또 이제 경금이 다시 장생 태어나게 되거든요. 이때 이 태어나기 바로 전 인묘진이 이게 절태양 12연속으로 묘절태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절태지를 잘 넘어가기 위해서 이 축토라는 묘고지의 창고에 저장을 해서 이제 그 봄의 기운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중기, 진술충미의 중기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진미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진을계무가 있고, 그다음 미정을기, 술신정무가 있죠. 이렇게 쭉 계신기가 있습니다. 진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중기를 잘 보시면 여기가 임수였고, 여기가 간목이었고, 여기가 이제 병화, 여기가 이제 경금입니다. 이게 이 글자가 있잖아요. 이 글자가 임수는 진토에 이제 그 소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임묘라고 하죠. 이렇게 기운이 다 됐다. 기운이 다 됐지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장을 해서 이제 그 다음 계절로 넘어가기 위해서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계절이 상극의 계절이기 때문에, 잖아요. 이제 임수, 여기가 사오미로 가잖아요. 진 다음 사오미로 화의 그 계절로 가기 때문에 임수는 저장이 창고에 숨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출되면 거대한 이 화마에 의해서 이 수갈되거든요. 수가 이렇게 다 증발돼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목도 마찬가지고요. 간목이 이제 을목으로 이렇게 저장이 돼서 신유수를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토에는 이제 원래는 간목이 이제 임묘된 것입니다. 진토에는 임수가, 술토에는 병화가, 축토에는 경금이 이제 임묘되는 것입니다. 그 임묘가 되는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신금으로 저장이 되고, 정화로 저장이 되고, 을목으로 저장이 되고, 계수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진토에는 이제 임수하고 신금이 임묘지고, 미는 갑개가 이제 임묘가 되고, 술은 병 이제 무을입니다. 무을, 화토동행이라고 같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축은 경기정입니다. 경기정.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토 동행이라서 이제 같이 보면 됩니다. 무토와 이제 그 기토는 그는 이제 화토 동행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화의 물상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임수는 임묘된 걸 알았는데 여기가 임수가 임묘돼서 계수로 농축이 돼서 응축을 시켜서 이제 반대 기운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신금이 또 있습니다. 신금은 뭐냐? 신금. 이 신금을 왜 진토에서 임묘를 할까요? 신금은 이제 여기는 이제 진미술축의 이 밑에 본기 토들 있지 않습니까? 이 토들은 그냥 그
그 자체의 지장간들입니다. 그 자체 진토, 양토니까 이제 무토가 있는 것이 봉기가 무토인 것이고, 미토는 음토니까 이제 기토가 이제 봉기가 되는 것인데, 왜 이 여기서 신금을 임묘해야 되냐 하게 되면 임신이 임묘잖아요. 신금을 왜 임묘해야 되냐 하게 되면 이 진토의 촉이 이 을목이지 않습니까? 이 을목은 그냥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인묘진으로 흘러가잖아요. 인목은 간목의 이제 그 본기고, 묘는 간목과 을목이 공존해 있는 것이고, 진토는 여기 그 묘목의 을목을 이어받아서 그 명맥을 유지한 것이거든요. 이 명맥을 유지하는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이 진토는 방합으로 있는 토의 운동입니다. 인묘진. 근데 그 다음에 사오미라는 그 여름의 계절의 그 미토는 삼합으로 있는 목의 운동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그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미토가. 인묘진의 그 진토에 있는 그 을목은 방합으로 연결시켜서 이제 들어온 을목이 되는 것이고, 묘월을 지나서. 근데 미토는 삼합, 멀게는 이제 그 해월이죠. 해월.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이렇게 해, 묘, 미, 이렇게 삼합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오는 그 목의 운동에 이제 그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삼합 운동의 마무리. 여기 을목이 있잖아요. 물론 이 간목이 변해서 을목이 된 건데, 이 을목은 이 을목으로 연결되기 위한 그 을목입니다. 그래서 이 을목이 깨지면 안 돼요. 그것도 여기서 만약에 을목이 깨져버리면 이 미토는 그 삼합 운동성, 목 삼합 운동성의 마무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다 있잖아요. 미술 있잖아요. 여기 미토의 정화가 있죠. 여기. 근데 술토의 정화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술토의 신금하고 신금이 연결되어 있고, 축의 개수가 이 진토의 개수하고 중기 개수하고 다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을목 진토의 인묘진으로 넘어오면서 저장까지는 아니지만 연결시켜서 데려온 그 을목을 지켜줘야 하거든요.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을목에게 가장 안 좋은 성분은 이제 신금인 것입니다. 을목 입장에서 신금은 편관이잖아요. 편관이 가장 이 을목 입장에서 편관이 이 을목을 가장 쉽게 잘라낼 수 있고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을목이라는 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진토는 신금까지 같이 임수하고 같이 저장해버리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딘가에 신금이 존치하잖아요. 어딘가에. 이 진토 주변에 어딘가에 신금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신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 을목을 가차없이 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게 되면 여기가 촉이 여기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상당히 세력이,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공부를 할 때도 본기가 가장 이제 강력하고 중기가 그 다음이고 촉기는 가장 이렇게 여린 부분이다 라고 분명 배우셨을 겁니다. 이 여린 부분, 겨우 간당간당 명맥을 이어오는 이 을목을 어딘가에 있는 신금이 만약에 두둥하고 나타난다면 을목은 가차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진토는 항상 이 을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신금까지 임수를 저장하면서 동시에 신금까지 저장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토의 간목하고 개수가 임묘됩니다. 이 간목은 저장을 하는 것이고 개수는 임묘를 하는 것입니다. 묘. 여기는 간목은 고를 하는 것이고 입고를 하는 것이고 개수는 묘를 하는 것입니다. 기운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화 초기를 살리기 위해서거든요. 정화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임수도 아니고 개수인 것입니다. 수국화 같은
음의 기호입니다. 정화 입장에서 개수는 편관이 되겠죠. 어딘가에 존재하는 그 개수를 잡아 묶어 묘지에 묶어 놔둬야만이 이 정화라는 것을 존치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토는 간목을 입고하면서 동시에 개수까지 임묘하는 것입니다. 술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이제 그 병화, 무토, 울목을 임묘하잖아요. 무토는 화토 동행이라 가지고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병화는 이제 여기 병화가 정화로 응축시켜서 농축시켜서 저장을 해서 넘어가는 것이고 을목은 뭐냐? 이 을목은 물론 이제 그 금 입장에서 을목은 이제 그 편관이 아니고 편재가 되겠죠. 근데 이것은 중간에 토가 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원래 따져보게 되면 금목상전입니다. 수화상전의 금목상전입니다. 원래 수화, 그 다음 금목, 이게 다 서로 상극의 원래 관계예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토가 끼어서 금화교역이라고 해가지고 이 토로 인한 성분으로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금의 기운의 가장 반대 기운, 상극인 관계는 목의 기운이고 화의 기운에 서로 반대되는 건 수의 기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이란 것이 을목이라는 성분이 주변에서 맴돌게 되면 이 금목이 다음 그 축토까지 이어지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 술토에서도 을목을 이제 임묘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수를 계속 존치시키기 위해서 이 정화라는 것을 경금을 입고하면서 축 경기정이지 않습니까? 축토를 입고하면서 동시에 정화까지 임묘를 해서 개수를 살리는 역할을 한다. 이러기 때문에 진토에서는 임수하고 신금이 임묘되는 것이고 입고와 동시에 임묘가 되는 것이고 미토에서는 간목하고 개수가 입고와 동시에 임묘가 되는 것이고 술토에는 병화무토와 을목이 입고와 동시에 임묘가 되는 것이고 축토 속에는 경금과 기토 정화가 동시에 이제 입고가 되면서 임묘가 된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한번 해드릴 게 있는데요. 만약에 을목일간이 을유 일주가 뭐 유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월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을목일간의 유금은 편관이지 않습니까? 편관이 이제 중중한 겁니다. 이렇게 편관이 중중하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에서 진토가 들어왔다. 진토는 이제 그 정제가 됩니다. 을목일간의 이제 진토는 정제이면서 동시에 이게 양인살이죠. 양인입니다. 을지는 이제 양인살이거든요. 양인은 정제 같지만 어떤 겁제보다도 더 강한 경쟁자의 논리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양인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대운에서 진토가 들어왔다 하게 되면 여기에 재성이잖아요. 일단 정제잖아요. 그럼 대운에서 들어오게 되면 정제가 들어왔으니까 이 편관이 중중한 사주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생살이 되는 건가요? 재성이잖아요. 편관이 있는데 재성운이 오면 그러면 재생살이겠네요. 재생살. 근데 사주를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12운성을 볼 필요가 없다. 사주를 해석하는데 12운성을 볼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12운성을 보지 않고
해석할 수는 있겠죠. 근데 12운성을 같이 곁들여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를 찍을 걸 MRI로 촬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12운성은 MRI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이론입니다. 이게 진토가 들어왔던 해가지고 그냥 재생살이다, 돈 때문에 많이 힘들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과연 옳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토는 천간의 신금을 잡아넣잖아요. 신금은 지지로 내려오게 되면 유금입니다. 유금. 이렇게. 유금이잖아요. 유금이 이제 진유합되는 그런 작용도 있지만, 어쨌든 이 정제, 그리고 양인 같은 겁제나 이제 경쟁자의 논리가 들어가는데, 경쟁자나 어떠한 뭐 친구, 형제, 동료, 경쟁자들 덕분에 내가 갖고 있는 편관이 어쨌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운인 것입니다. 이런 걸 그냥 재생살로 본다? 전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토가 있어요. 이렇게 진토가 있습니다. 을지는 없죠. 이렇게 사주가 을지는 없기 때문에 이런 사주다라고 했을 때 유금이 왔습니다. 이렇게 유금은 편관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정제입니다. 이렇게 정제. 그러면 이런 운이다. 아까하고는 좀 다르죠. 아까는 이제 유금이 있었고 을목이 이제 유금이 있는 상태였고 진토가 이제 대운에서 진토가 들어온 거고, 이것은 이제 진토가 있는데 대운에서 유금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거는 재생살이 맞죠. 이거는 정제가 있는데 진유합되면서 편관이라는 그 흉의가 더 커진 거예요. 이거는 재생살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재생살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살이 편관이 진토 덕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진유합 금이 되면서 분명히 살의 기운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처음에는요. 근데 금방 바로 얼마 안 돼서 이 진토가 이 유금 편관을 해결하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는 통변이다. 이렇게 볼 수 이제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진술 충미, 이 임묘 입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